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4가 출시됐습니다. 벌써부터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신작 출시로 또 애플보다 주목받는 종목들도 많죠. 실제 이 경쟁력 얼마나 되는지 양현주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새벽에 출시가 됐는데 시장 반응이 좀 어땠어요? 네, 아이폰 14가 오늘 새벽 2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반응 뜨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동결 때문이겠죠. 아이폰 14 공개되기 전 100달러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다만 환율 효과로 북미 지역을 제외하곤 20%가량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격 동결 자체가 파격적인 결정인 만큼 많이 팔겠다고 제대로 각을 세운 모습입니다. 이번 신작은 기존 미니 제품을 없애고 플러스 모델을 더했습니다. 또한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 이 제품 간 끝나누기도 강화했습니다. 상위 모델에는 신형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는데 애플은 A16을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또한 프로 모델에 한해 아이폰 최초로 4,800만 화소를 제공하고 노치 디자인도 없앴습니다. 미국, 중국 등 1차 출시국의 경우 9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16일 공식 출시가 됩니다. 국내에선 23일 이후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동결하고 프리미엄에 몰빵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위 모델일수록 좀 인기가 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이 동결이 된 데다 성능까지 대폭 개선이 됐으니 아무래도 이 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폰의 경우 이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작 아이폰 13의 경우 절반 이상이 상위 모델을 샀는데요. 아이폰 14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제대로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애플도 출시 이전부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14의 경우 초도 물량 9,300만 대로 전작 대비 15% 늘었습니다.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 갤럭시 신작 같은 경우도 가격을 동결했잖아요. 양사가 좀 눈치 보기 작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 출시 이전부터 지금 삼성과 애플의 경쟁 구도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4 발표 직후 삼성전자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그거 접히면 알려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폴더블 폰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삼성이 아이폰 폼팩터 혁신이 없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한 달 앞서 공개한 폴더블 신작 상위 모델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역대급 폴더블 폰 시리즈 중 최다 판매인 97만 대의 사전 판매량을 기록하고 유럽 출하량 역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한 달 앞서 가격 동결 카드를 꺼내든 건데 예상 밖 가격 동결 맞불을 놓은 애플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애플페이가 연내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페이가 장점이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아이폰 신작을 놓고 외신들의 어떤 호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플은 상위 모델 M자 탈모를 연상시키는 노치 디자인 대신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펀치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애플은 펀치홀 디자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화 등 알림이 오면 카메라 모듈이 있는 상단 화면이 뜨도록 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눈에 거슬렸던 노치가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되면서 사용자 경험을 대폭 높인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인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노치인 거죠? 네, 이 노치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 IT 커뮤니티에서도 이 해당 기능을 두고 시그니처 기능이 새로 생겼다라면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점을 좀 강점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잘 팔릴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변수가 사실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지금 뭐 프리미엄 시장은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2년에 한 번 스마트폰 바꿀 거 뭐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사람들 늘어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가격을 또 동결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저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지금 가격을 동결한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동결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미국의 지역에서 킹달러가 복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폰 14 시리즈 가격을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강달러 때문에 미국의 지역에서 이 가격이 큰 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아이폰 14 출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16만 원 인상된 125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경우 1TB는 역대 최고가인 250만 원에 달합니다. 프로맥스와 견줄 수 있는 Z 폴드 4의 국내 출고가가 199만 원으로 동결이 됐는데 적어도 아이폰 국내 출고가 인상으로 삼성전자 폴더블이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국 통화가 약세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이 가격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고가가 25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이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